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이른바 이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경제 질서를 바로서게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기업 옥죄기 법이다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논란의 항복판에 서 있는 공정경제 3법, 핵심과 보완점은 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재개 우려는 지금 큰 상황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이다라면서 정치권이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는 비판을 했는데요. 일단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공정경제 3법이 진짜 기업에 독이 되는 법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기업에 앓는 소리를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경제인가요? 규제 3법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포털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공정경제 3법이라고 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규제 3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악성 투기 자본을 부르는 공개 초대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법의 기본이 뭐냐면 주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상법이 써져 있는데 네. 지금 보유 지분에 따른 다수결로 경영진 선출하는 부분 이런 것은 주식회사 체계의 아주 근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심지어 헌법에 나와 있는 재산권을 지금 행사하는 부분들을 규제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몇 가지 이제 나오는 후속 조치들, 네네. 그다음에 소송이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진짜 끝에 가보면 악성 투기 자본들이 한국에 와서 아주 마음껏 뛰놀다 가세요라는 초대장으로밖에는 지금 안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의 그런 어떤 이 명제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대기업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공정거래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제정할 때는 거기서 일어나는 어마무시한 부수적인 악영향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뒷부분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이 저의 개인적 소견입니다. 그럼 역시 기업에 독이 될 수 있는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안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니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예. 봅니다. 근데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동안 사실 재벌 대기업이나 재계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 국민의힘 당에서도 지금 이걸 김종인 대표부터 해서 다 힘을 추진하고 더하고 있잖아요. 있죠. 그냥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것을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 원래부터 본인들이 추진했던 법이다.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보면 양양자 최고위원이 삼성그룹 상무 출신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 기업을 직접 해오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내용도 살펴보면 이제 최양호 고문님께서 저보다 훨씬 경제에 대한 식견은 대단하신 분이긴 하지만 좀 과도한 우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전에 주주대표 소송 제도가 생길 때나 증권 관련 집단 소송 생길 때도 기업들 다 망할지도 모른다. 남용된다 했는데 실제 주주대표 소송이나 증권 관련 집단 소송 지금까지 남용된 사례가 없고 너무 소송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나는 건 예전에 참여연대가 주주들을 모아가지고 삼성그룹의 어떤 이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해서 수백억 대 승소를 했는데 네. 이제 그런 사례가 가끔 있는데 그 이익도 어디로 갔냐면요. 어떤 분들은 참여연대가 받은 줄 알고 하신 분들이 있던데 주주대표 소송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가 나서는 거기 때문에 예. 이익이 다 회사로 기속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자본주의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제도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이번에 공정경제 3법도 지금 규제 3법이라 하지만 대단한 법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대기업 큰 기업들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네. 그동안은 이사 중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실 우리가 이사를 견제해서 사회이사 제도도 높지만 최근에 이해충돌 논란도 있는 예. 그 국민의힘당의 윤창현 의원도 삼성물산 사회이사 할 때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을 찬성해서 지금 이해충돌 논란이 커져 있는 거잖아요. 사회이사들도 견제 기능을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그중에 한 명이라도 분리해서 감사위원을 선출해라는 거거든 이 사회에서. 그렇죠. 그게 이제 감사위원 분리 예, 선출제인 그러니까 거죠.
대단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래 감사나 사회이사 정도는 그래도 그 기업에서 총수가 막 불법이나 전횡이나 무리한 짓을 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네.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대표 소송이라는 것도 말은 어렵지만 모 회사의 주주들이 자꾸 재벌 총수나 대기업 총수 일가들이 자회사를 통해서 불법행위 저지를 때 자회사의 그 경영진들한테 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조심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오너 리스크를 예. 줄여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 감사위원 분리선임 이제 선출제를 좀 먼저 좀 짚어보면 재계가 좀 반발을 하고 있죠. 분리선출을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이게 대주주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재계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엘리엇이 이제 현대차자본 2.9%를 들고 이 사회이사로 중국계 그렇죠. 대주주 회사 회장을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무산은 됐지만 이런 시도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뭐 외국계 자본에 의해서 또 국내 경영권이 흔들리는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거 외에도 소보린이 SK 공격할 때도 14.99% 사는 다음에 5개 펀드 이름으로 분산해갖고 2.99씩 해서 들어와서 네네. 그때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건 이제 장을 펼쳐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뭐 지금 아까 공정한다. 말씀하신 그 악성 투기 자본의 초대장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뭐 지금 대주주나 소액주주에게 모두 다 불공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로지 투기자본에만 지금 공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답을 좀 정책 당국에서 해주셔야 되는. 자, 3%로 그러면 제안을 했어요. 예. 근데 이사의 결정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사에 손실이 끼쳤어요. 그럼 3%만 손실을 책임을 집니까? 그건 아니겠죠. 아니죠. 자기 지분 40%면 40%에 다 손실을 얻는 건데 이러면 이거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진짜 뭐 대안이라든가 보충적인 이런 보충책이 없는 한 이거 내놓는 순간 정말 이리떼 같은 이 뭐 펀드 투기 펀드들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외국계 뭐 투기 자본 지금 말씀하셨던 악성 투기 자본들이 경영권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3% 룰에 뭐 예외 조건을 둔다거나 이런 뭐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있고요. 지금 또 특히 이제 국민연금에서 5% 이상 갖고 있는 게 3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그러면 감사위원 선출하는데 굉장히 목소리를 내실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거 민간 기업에 뭐 과도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만 민간 기업이 다 뭐 공기업화되는 거 아닙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이 대비책을 해줘야 되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하죠? 이거 다 재개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재개를 설득해가면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주요 쟁점이 왜 필요한지 저조차도 지금 뭐 모르겠어요. 지금이 공정과 뭐 이거 다 우리가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내려온 거지만 이 엄중한 시절에 이것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등등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법은 아니잖아요. 고모님께 잘 알다시피 이미 이건 박근혜 정부 때 대선 공약이었고요. 박근혜 정부 법무부가 법안을 마련한 겁니다. 이게 진보적인 쪽에서도 주장한 거 맞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또는 재벌 대기업의 경영 행태가 특히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너무 불법이나 비리나 전횡이나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주주들이 보기에도 이거 말이 안 된다. 사실 현대 자본주의 근간이 하나는 주주 자본주의, 하나는 이해관계인 자본인데 그 이해관계인들이 보기나 주주들이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총수 일가 때문에 마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네네. 삼성물산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합병에 막 찬성해버리는 거잖아요. 국민연금도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고 네네. 나중에 보니까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양호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주주의 어떤 자본주의적 권리 예.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로서. 다만 회사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감사위원 딱 한 명 선출할 때만 이제 최대 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는 것인데 그건
감사위원마저도 체제주주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선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주주는 당사자 지분 3%로 해놨거든요. 예, 예.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또 일반 주주 중에도 그 과도한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똑같이 3%를 뒀는데 다만 최대 주주 의결권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3%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 주주에게만 조금 더 불균형하게 해놓은 건데 경제경영 같은 단체에서도 최대 주주와 그밖의 주주를 구분의 의결권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같이 같은 같이 기준으로 3% 둬야 룰만 된다. 적용하면 된다라는 이제 보완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모님이 말씀하신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적인 오너들의 행태에 대한 문제 의식도 하나 있지만 기업은 응원하면서도 예, 예. 두 번째 투기자본들이 먹튀하는 너무 거에 대한 경영권을, 그렇죠. 분노나 또 경계도 강하세요. 우려를 하고 예, 있는 아주 경우, 크시죠. 그건 사례들을 몇번 충분히 봤으니까.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지만 예, 예. 법 논의 과정에서 이제 국회에 가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좀 더 논의를 해서 혹시 예방책이나 보완책이 있으면 논의를 하고 하는 건 저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감사 선임하는 부분들은 대주주가 벌써 3% 제한이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사 중에 뽑거든요. 근데 이사는 총회에서 뽑기 때문에 그렇죠. 총회에서 그것을 이제 대주주 특히 이제 뭐 많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는데 자 보세요. 주주가 이사 선임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체는 주주가 회사 경영에 대해서 가장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지금 그거를 제한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상법이라든가 모든 기본이 이 주주권을 보호하는 건데 아무런 보호 정책 없이 일단 뺏기만 하면 빈자리는 누가 채운다 이거죠. 근데 그게 외국계 투자자본이 외국계 있으니까. 투자자본이 지금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진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상법에서는 일반 주주의 의견을 모으는 총회에서 네네. 이런 주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과반수 이상 뭐 그런 규칙을 가는데 이렇게 하면 3%로 내려면 일단 그 규정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근간이 되는 이 상법의 근간이 되는 주주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줄 해줘야 될 것인지. 건지. 근데 그 이거는 부분은 이제 들으라는 거죠. 재계 얘기라든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서 네네. 뭐 맞춰가야지. 그냥 바르게 막 밀어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박근혜 정부부터 뭐 계속 나왔다고 거기서 공약을 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그렇게 좋다 그러면은 이 긴 세월 동안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도닥거리면서 가야 되고 지금 기업들이 글로벌 나가서 지금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판에 이런 발목 잡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은 조금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네. 지금 또 기업- 다른 이슈로 좀 기업들의- 체크를 해볼게요, 소장님. 예, 지금 사실 저희가 할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좀 다른 걸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다종 대표 소송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법안에는 이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걸 수 있는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 이제 보유를 해야지 다종 대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지분율 50%라는 것의 숫자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왜 이 그 다중대표 소송이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예.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 같은 경우가 회의 자회사를 둬가지고 그 자회사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했는데 모회사에 결국 손해를 끼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회사 주주들은 아니 모회사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모회사에 네. 손해를 끼치는데도 자회사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모회사 내에서 가능했던 주주 대표 소송을 예. 자회사 이사회까지 옮겨갈 수 할 수 있게 있는 하는. 소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곳이죠. 근데 이거 역시 이제 남용 우려가 일부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주주 대표 소송, 증권 관련 집단 소송제도 분명히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 소송이 된 사례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기억이 별로 안 날 정도로 제가 아까 몇 가지 사례 한 가지 삼성에서 있었다는 사례 하나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려만큼 실제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또 지분이 50% 초과한 자회사만
그 다중대표 대상으로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분율 50% 미만인 경우는 소송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배력이 아주 큰 데에만 제한적으로 벌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남들은 장치를 뒀다는 거네요. 남용할 우려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그리고 주주대표 소송은 실제로 요건도 까다롭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걸 제가 참여했는데 실제 해봐서 압니다. 몇 달이 걸리고요. 다른 주주도 다 모아야 됩니다. 소액 주주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용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것도 좀 반대 입장인데요. 예. 자, 자회사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 그 소위 말하는 모 회사의 주주들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 주식도 하나도 없고 아무런 법적인 연관관계가 없으면은 여기다 왜 이걸 묻습니까? 자회사와 모회사는 독립법인으로 독립법인임을 지금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진짜로 가능한 건지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나온 거 보면요, 비상장은 100분의 1, 그러니까 0.01%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가능해요. 그다음 비상장은 10,000분의 1입니다. 자, 이러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지금 코스피에서는 135만 원만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 코스닥에서는 138만 원만 있으면 소송 가능해집니다. 네네. 이걸로 해서 일어날 이 소송은 저희가 알기로는 3.9배, 거의 4배의 소송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그러면 말씀이시네요. 소송 치치닥거리 하다가 다 저거 시간 됩니다. 흘러간다. 아니, 근데 우리 상장사를 한번 구조를 보시면 대기업이 9.7%고요. 나머지 90.3%가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뭐 소송이 오고 그러면요, 대기업은 어떻게 하든지 막아냅니다. 뭘 하든지 하여튼 막아내지만 중소 중견기업은 이것을 또 하려면은 회사의 일이고 여기에 투자가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50% 지금 지분을 내리려고 이거 팔 수 있잖아요, 시장에. 네네. 연말에 그 시장 교란은 어떻게 누가 뭘 어떻게 막아낼 것 같습니까? 아니 그래서 부모님 예를 들면 감사위원 선출도 예. 어떻게 해놨냐면 모든 기업이 아니라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낮춰. 아주 큰 회사들에게만 일종의 조금 더 사회적 책임 있고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해놨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다중대표 소송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재벌 총수나 대기업 총수 일가가 자회사를 통해서 모회사에 타격을 끼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요. 근데 소송을 하기 쉬워졌다고 해서 소송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주주대표소는 다중대표소는 벌써 이름만 들어봐도 우리가 예를 들면 빌려준 돈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이라든지 채권 소송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 또 패소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변호사 상대방 법률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돼요. 패소하고 그냥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예를 들면 아주 특별한 공익적 사유가 있고 정말로 이건 해도 누가 보기에도 주주들이 보기에도 이건 정말 자회사를 통해서 모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너무 극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나 제한적으로 이룰 수 있는 행위인데, 저는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예전보다 많이 투명해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관련 법제도 예. 또 많이 개선돼서 실제로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불법에 인해서 모회사에 타격을 주는 행위도 많이 줄어들 거니까 그만큼 그걸 안 하면 소송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줄어드는 추세니까 예. 이 조항이 예를 들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인 주주 이익을 도모해 주는 데는 기여를 하지 큰 문제는 문제는 일어날 없을 수가 것이다. 없다. 아니 근데 그럼 그렇게 유효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거를 왜 합니까? 아직 이런 지금 사례가 있는 대로. 아직도 있잖아요, 고모님. 아니 발생하고 그거는 있고. 상법으로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지. 이것을 만들어서 다른 데에서 이 진짜로 중소 중견 기업이 힘들게 만들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려와 아마 기대가 될 텐데, 지금 또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속개벌제라고 해서 이제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원래 이제 기소를 하고 과정을 거쳤었는데, 지금 이제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개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소가 네. 늘어난다거나, 그래서 결국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하는데, 최 고모님 어떠세요? 이 부분이야말로 이제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것 중에 좀 하나죠. 근데 이것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가면
검찰에서 이제 고발을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든 경제적인 불법 탈법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거기 받고 또 다른 소송에까지 붙여서 가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이중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기전은 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지금 구석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뭐 몇 년이 걸리더라도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뭐 재계 짚어가고 목소리도 해야 듣고, 되는 부분들이 전문가 얘기도 있는데 듣고, 네. 그것을 이렇게 빨리 뭐 아무리 이익이 되는 뭐 이 법이라도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때를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아까 우리 안지거 소장이 했지만 지금 우리 뭐 야당의 대표가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던 사람이라 그래서 여당과 재계 뭐 그다음에 재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야당의 뭐 합치 협의가 중요하지만 아니 이해 당사자인 재계를 설득을 하셔야지. 아니 여야만 지금 뭐 쿵짝짝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저도 어떤 중요한 법률이 통과될 때는 예. 아주 치열하게 치밀하게 논의하는 건 대찬성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당장 지금 통과시키자는 게 아니고 예, 예. 국회에 이제 제출됐으니까 네네. 추석 이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기국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 토론이 있어서 우리 최양호 의원님께서 혹시 합리적으로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다면 아까 이제 이런 다중대표 소송도 네네.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방금 중견기업, 중소기업 걱정하셨으니까 거기는 뭐 대상에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죄는 이건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오래전부터 이건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상당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고 미래통합당 선대위에도 참여하셨던 신세동 교수님 있잖아요. 네네네. 신 교수님 글도 아니 공정거래 전속고발을 폐지하려면 차라리 다 하지 왜 다맛 부분만 폐지하냐라고 오히려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또 재계 입장을 잘 대변하신 분인데 어차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 자체는 자본주의의 공정경쟁을 제외하는 굉장히 반시장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제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아니 우리 국민들이 또는 피해자들이 보기에 명백한 불공정이나 불법 행위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공정위만 전속 고발을 하다 보니까 공정위가 봐주거나 또는 눈 감아준 일이 있어서 그러면 끊임없이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상태가 공정위 전현직 위원장들 지금 현 위원장 말고 전 위원장들 예. 주요 간부도 얼마나 많이 구속됐습니까? 그런 일이 계속 로비를 받고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다 폐지하면 문제가 될까봐 담합 부분만 폐지하는 거죠. 담합은 뭐 자본주의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니까 네. 그렇게 재계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거고 담합 안 하시면 되잖아요. 예. 담합을 할 생각을 하니까 걱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정 거래일을 때려잡아야지 거기서 봐주기를 한다든가 담합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라라고 예, 해야 되는 해라 거라는 그렇게 말씀이시죠? 가야지 왜 이것을 검찰이 가서 이중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고 또 공정위에서는 또 이거를 파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벌금형이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중 처벌을 하는 것들은 헌법에서 지금 금지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위헌 소지도 있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공정경제 3법이 굉장히 논란도 많고 뭐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은 아주 치밀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법안이어서 두 분의 말씀을 좀 충분히 못 들었던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저희가 좀 준비를 다시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하고 뭐 재계든지 아니 이해 당사자들 얘기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호 고문 안진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